예, 구독자 여러분, 이런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과거 대구 K2 군사공항을 예천으로 이전하려고 다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우리 현 권영진 시장께서 야, 그거 안 된다,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뭐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오늘 이 기사가 어떤 복선을 깔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권모술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냥 우리는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다 믿어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게 큰 프로젝트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쪽이 됐다가 저쪽이 됐다가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 저도 보기는 했는데요. 참 아이고 내가 이걸 확인한들 뭐 하겠노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막 그냥 허탈감에 더 빠집니다. 뭐 사실 이제 이 지금 통합신공항 이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K2 부분은 뭐 손해배상 소송도 있고 해서 국방부에서 예천으로 옮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미 있었다. 이거는 뭐 좀 관심이 많았던 분은 알고 있었던 것 사실인데. 아니 사실은 저게 그 밀양공항 이전 밀양공항이 이전이 되면은 K2는 옮기기로 예정돼 있었죠. 사실은 예천으로 옮기기로 거의 뭐 확정됐던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K2 이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산돼 버렸죠. 그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그 박근혜 정부가 결정하면서 2016년 6월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산돼서 이제 대구 시민들이 총궐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아마 김재원 씨가 그때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하니까 아마 K2를 예천으로 이전하고 현재 대공항은 존치를 하는 걸로. 그러고 나머지 이제 그 군수사라든가 이런 군사 시설들은 그냥 두고 가장 소음 피해가 심각한 그 전투 병단만 11 전투 병단이라고 합니다. 전투 병단만 예천으로 옮기자 이렇게 했는데 국방부가 반대를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군장성들이 절대 별자리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전투 병단을 합쳐버리면 예천하고. 그리고 공군 장교들이 대도시에 살다가 손동네 가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했고. 그리고 뭐 또 수원, 광주 이런 또 다른 공항 이전지들도 사실은 얘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뭐 무슨 소리야 해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그랬는데 사실은 권영진 시장이 반대를 한 거죠. 반대를 하고 통합 이전해도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거는 국방부가 가장 바랐던 건 시나리오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방부가 수원, 광주도 그렇지만 대구도 그렇고 공항 이전을 하려고 해도 이전 후보지가 없어요. 공항을 받겠다는 데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가 앞장서서 공항 이전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11 전투병단 입장에서는 별자리가 줄어들죠. 그러고 대도시 근교로 가겠다는데 어쨌든 예천 골짜기보다는 뭐 군위가 좀 더 가까우니까 그 공무장교들도 오케이. 그리고 기부대 양려 방식 국방부는 손 안 대고 퍼부어요. 기부대 양려 방식이라는 건 대구시가 그 땅을 팔아서 공항을 옮겨지게 주겠다. 이렇게 보면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건 국방부 대변인이라고 해야 되나? 국방부 이거는 수호천사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실은 당초 정부안보다 훨씬 더 좋은 국방부 입맛에 딱 맞는 안을 권영진 씨가 제시한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저희가 뭐 또 저희가 뭐 사실은 그 전문 방송입니다. 뭐 또 공항 이전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시점에 뜬금없는 묘한 시점에 이 묘한 타이밍을 잡고 들어왔느냐 이걸 지금 저희가 장기를 뜰 때 양수 겹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에도 그런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양피 이런 것들 일타상피 이런 것도 있고 도랑치고 가져잡고 국회의원은요 국민이 준 권한이 얼마나 많은지 국회의원은요 여기에 출마했다가 저기에 출마했다가 보통 보면 출마할 때는 사퇴를 하고 출마했는데 사퇴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무궁무진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은
중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안 되면은 대구시장 출마하면 되고 안 되면 그다음 국회의원 출마하면 되고 뭐 많으니까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뭐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에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당시 그런데 권시장을 디스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권영진 쪽 입장에서는 권영진 시장이 직접 해명도 안 했어요. 그 부시장 통해서 정혜영 부시장 통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전투비행단 이전 요구를 처리하고 통합 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요. 통합 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그 박근혜 정부가 해줬겠어요? 난 그게 궁금해. 그래서 이게 뭐 정인이 있다 하는데 그럼 지금 대구시당 위원장이죠. 추기호 의원이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다 그러니까 추기호 의원은 나는 무슨 소리하노? 6월달 결정되기 전에 나는 1월달에 그만뒀다 하고 말을 빼먹으리. 그때는요. 네. 지금 착각하시는데 그때 상황은 아주 긴박했습니다. 대구 경북 이 영남에서는 밀양 신공항이 안 되면은 정말 죽을 듯이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몰매 맞을 듯 그런 분위기였어요. 박근혜가 해준 게 뭐 있나? 우리가 이 TK가 똘똘 뭉쳐서 정권을 창출했고 그래 했는데 뭘 해줬나? 이 민심이 정말 그렇죠. 하늘을 찌를 정도로 민심이 들끓었다고. 아, 그렇죠. 박근혜가 앞으로 대구 못 갈 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죠. 이게 우리가 예천으로 가니 뭐니 하는 게 공항을 옮기는 무슨 뭐 방위 전략상의 문제라든가 교통의 문제가 아니고 민심 수습용으로 대구공항이 던져졌던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선거에 써먹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써먹고 다음에 시장 선거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기에 속고 있는 우리 시민들만 불쌍하고 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따지는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당시에 뭐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뭐 그때 뭐 직책이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뭐 최초 제안자는 그러니까 통합 이전 통합 이전이 아니고 그 김재원 입장에서는 뭐 대구 민심이 들 거라니까 민심을 달래는 공항이라도 이전해줘야 된다. 예천으로 옮기자. 예. 그런데 국방부가 반발하는데 국방부 반발까지 억누르고 예천으로 옮겨줄게. 이때까지 결정된 걸 권영진 시장이 뒤집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예. 다시 주제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랬던 이 이제 이면은 뭐 권시장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권영진이하고 한판 붙으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나는 대구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권영진이하고 붙는 것도 그렇게 뭐 자신만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근데 뭐 그 선호도가 비슷해요. 권영진이랑 그러니까 뭐 10몇 프로예요. 뭐 그렇잖아요. 뭐 12, 13%하고 15%하고 큰 차이 없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왜 지금 권영진을 물고 늘어졌느냐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그걸 좀 분석해 봅시다. 그 이제 일단은 뭔가 노림수는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뭐 저는 일단은 그 대구시장의 그 대항마라서 어차피 현역 시장이니까 현역 시장이 또 삼선 출마한다 그러니까 일단 권영진한테 타격을 줘야 된다. 예. 그리고 권영진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 봤을 때 일단 신공항 문제라거든요. 그리고 이전 비용도 지금 마련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신공항 가능성도 없다. 이전조차도 지금 장기 표류 상태다. 그리고 TK 정치장도 지금 완전 바닥으로 박근혜 이후에 바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권영진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은 K2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막상 시장 선거에 맞붙었을 때 권영진을 공격할 비밀을 지금 소재를 지금 일단 던져놓은 거죠. 예. 좋습니다. 자, 뭐 그런 복선이 있었는데 그런 뭐 아주 장기적이고 심오한 한 수를 던지다가 갑자기 우리 중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뭐 그거 한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마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고려합니다. 자, 내보다 표가 적고 내가 쉽게 이길 상대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1번 권영진하고 내가 각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중남구 보궐선거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남구 보궐선거 할 것 같으면 내 상대도 아닌데 권영진이하고 틀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해보자. 뭐 네 잘하고 내 잘하고 해보자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하고도 각을 세울 일이 없어요. 홍준표 의원이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 나온다 하면 출마설을 관련해서 그러면은 또 붙어야 되는데 붙을 일이 없으니까 홍준표 의원하고도 형님 동생이 이제 앞으로 잘 지낼 거예요. 살살 합시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뭐 자, 홍준표 근데 의원이나 이 부분은 네. 먼저 좀 짚고 그러니까 네. 우선 보궐선거는 3월 9일이고 예. 시장선거는 6월 1일입니다. 예. 뭐요 이제 간격이 있어서 해봐야 뭐 2~3개월 빠 아니 양쪽 다도 가능합니까? 뭐 양쪽 다도 가능하죠. 이제 두 쪽 다 노리는데 실제 그렇죠. 저는 그 두 가지 경우로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랑구 보궐선거는 안전빵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후보가 꼭 이긴다 진짜 장담 못하는 판이지만 중랑구 선거는 국민의힘 완장만 달고 나면 빠지만 달고 나면 제가 나고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찰입니다. 예, 현찰. 현찰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현찰이고. 예, 현찰이고. 대구시장은 어미입니다. 부도할 수도 있는 어미이기 때문에 일단 현찰부터 챙기고 보자. 현찰 챙기려 가는데 현찰 안 챙기지면 그때는 또 뭐 어음이라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봤을 때는 그 정치인은 선거만 되면은 섭답판인데 섭답판.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그 판돈을 그대로 끼야 되죠. 예. 그러니까 섭답하는데 그 타짜들이 안 끼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이 봤을 때는 저는 김재원도 그 상당한 그 근무술수에 능한 타짜라고 봅니다만은 홍준표도 뭐 마찬가지거든요. 두 사람이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형님 내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중랑구 내한테 양보해서 양보 안 되면 형님 시장을 양보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뭐 형님 둘 다 물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럼 아우 네가 또 둘 다 묵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내고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 아니 그런 내고를 할 지금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우리 저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렇죠. 우리 홍준표 쪽에 반대편에 섰죠. 완전히 비하 발언 온갖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런데도 액면으로 다 보십니까? 그거는 김재원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다지 윤석열 후보가 뺏겼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우리 늘 구독자 여러분의 정치권은 적대적 구독자 공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김재원 전 의원이 그 정도로 훌륭하고 꼭 필요한 사람 같으면 안 내보내죠. 중앙선대위에서 역할을 해야죠. 아니 적대적 공생관계라니까. 저 출마 선언하시면서 이 정권 교체에 기여하기 위한 방편이다. 아니 어차피 그 홍준표, 김재원 둘 다 멘탈 뱀파이어들이에요. 멘탈. 하여튼 이분들이 거의 그 품격이라든가 하여튼 이분들이 그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 비호감을 다투라면 1, 2위를 다툰 분들이 둘 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판에 뭐 이 사람들한테 뭘 기대합니까? 아니 나는 이 장면에서 다시 중랑구 주민들한테 뭐할 말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중랑구는요. 우리 주민들께 좀 불쾌하더라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는 어디 뭐 떠내기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공천만 주면 되는 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중랑구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중랑구 지역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이제 사람 잘못 뽑고 뭐 중랑구가 어떤 일 홀대 받느니 뭐 지역이 어렵느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 이번 선거에 과연 임기를 마치고도 중랑구에 살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셔야 되고 이 지역구를 발전시킬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떠내기 왔다 갔다 하다가 제일 만만하니까 전국에서 몰려오잖아요. 제발 이제는 좀 똑바로 보입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맨날 질문을 황당한 질문을 좀 드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쨌든 보궐선거 출마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조금 전에 우리 이진원 후보도 물론 거명했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인선 후보 많은 분이 계시는데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저는 하여튼 대구가 정치 쓰레기 하치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대구 정치 당선 안 되는 걸 대구 바로 정치 뭐, 섰다팔이야. 지금 예. 대구 정치 섰다팔. 우리는 투전팔이야. 이번에도 또 실수를 하셨는데 당선 가능성 묻지 마세요. 공천 가능성을 물어보세요. 예, 뭐 그게 그거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예. 공천 가능성 누가 있느냐. 공천이 되면 당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로 그렇죠. 딱 알아들으셔야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공천에 개입하면 힘들어져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 예. 하셨어요. 예. 절대로 공천을 누가 전략 공천 하시면은 뒤집니다. 왜? 공천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받는 줄 알고 있고요. 나머지 공천 못 받은 사람은 전략 공천 잘못하면요 다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개입하지 마시고 경선을 붙여서 룰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질 아니 거예요. 홍 반장님 정치 실제를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순진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잖아요. 자, 마무리 좀 하시죠. 뭐 추가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 관련해서 뭐 핵심적인 뭐 의견을 그러니까 김재원 전 의원은 중남구하고 무슨 인연이 있죠? 시민고등학교. 그 시민의 후배잖아. 고등학교 3년 다닌 거. 그렇지 시민고등학교. 그 달성군으로 곧 이전하는데 지금은 40년 남구에. 전에 3년 다닌 게 그게 지금은 인연. 남구에 있죠. 아니 그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좀- 예, 그다음 뭐 아니 대구시장도 출마한다고 네, 대구 하기야 시민인 뭐- 적이 없었던 사람이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경남 사람도 와가 당선되는 데가 대구니까 뭐 예. 예, 뭐 마무리 해도 되겠죠? 예. 구독자 여러분, 혹 대구 중남구 유권자 되시는 분이시라면 뭐 저희들의 방송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아니시라면 대구 정치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러 뭐 현상들을 예의주시 좀 해주시고 좀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